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에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다가 오늘은 기관이 빠져나갔고 대신 외국인은 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 투자자들의 흐름, 관심 가졌던 종목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조금 특이했던 점은 외국인이 HLB 그룹주를 좀 담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베스트 30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수급 강자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심텍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원전주에 좀 수급이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우리기술도 역시 수급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번 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반도체 장비주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반도체 장비주들 이번 주에 계속해서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 여기에는 이 대형주, 그중에서 삼성전자 쪽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 매수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지속되는 모습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 최근 8개월에서 계속적인 국내 주식 순매도 부분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여기에 있어서 다양한 이 반도체주들의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이어졌다라는 점이 이 수급적인 부분에 이어져서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주들이 대형주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매도세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제장주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삼성전자의 약세가 이어졌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본다면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에 대한 수급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움직였을 때 이런 장비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 함께 계속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도 증착 장비 CVD를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크지 않지만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형 반도체주들에 대한 흐름과 함께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전방 업체에서의 설비 투자 증가 또 한 가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런 선단 공정의 중심에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의 수급적인 부분 외에도 매출적인 부분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수급 그리고 앞으로는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의 훈풍이 장비주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 24일에서 25일이죠.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돌아오는 주말이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 화요일 이제 돌아오면서부터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미동맹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로서 가스관 종목들도 있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LNG 관련된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시점이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이제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좀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 대규모 가스전 개발에도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혜를 같이 좀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면담이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로 앞서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혹은 이제 또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LNG 관련된 인프라 규제를 대거 완화시켰습니다. 이 규제 완화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미국 LNG 개발의 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LNG 개발이 계속해서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의 정책 하에서는 이러한 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관세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테러를 좀 잡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랑 같이 좀 이란 쪽이랑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또 원유 공급에 충격이 올 수 있고 혹은 이제 에너지 공급에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물가가 튀는 걸 좀 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결국 생산 단가를 좀 낮춰주는 효과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런 과정 하에서는 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은 필수적으로 트럼프가 안고 가야 될 만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이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 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당 기업으로서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대시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2023년도에 상당히 강력한 파동을 보여주고 24년 그리고 이제 25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한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았을 때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쭉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일정 정도 유지해 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PER은 이제 10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다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다시 좀 도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눌림 후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트럼프 내각에서는 좀 에너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향후 실적 우상향 기조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정리해볼게요. 송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 한마디로 해주시면요. 네, D램 반도체 매출 회복세와 함께 소부장제주들도 함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주도 함께 체크해보자. 자, 이창대 대표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원유, LNG 그리고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약간 원유, LNG, 원전, 렛츠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키워드들 저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 대표님 어떤 거 볼까요?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쪽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기, 가압기 이런 국내 원전에 대한 주요 기자재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비부터 소재, 최종 제품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단일화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해외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함께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원전 생태계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자금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외 계약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유럽 쪽이라든지 스웨덴,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체코라든지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계약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부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각 부분 정부에서의 추가적인 지원 부분 모두를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이런 원전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 중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과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호흡이 좀 이렇게 원전 키워드를 딱 토스 받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도 봐야죠? 네, 두 번째 종목 저 역시도 이제 에너지원을 네. 좀 눈여겨보면서 BHI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많이 지표 종목으로서 보고 원전 쪽에서 좀 주목해보고 있는데 차세대 이제 종목으로는 BHI 역시도 우리가 많이 주목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제 BHI 역시도 요즘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이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대형 원전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이제 특화해가지고 맞춤으로 이제 원전을 쓰기 위해서 SMR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AI발 모멘텀이 불어오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가 필요하니 그걸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럼 하드웨어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갖춰진다면 이걸 구동시킬 만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뭐 LS일렉 같은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럼 인프라까지 갖춰줬으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렇죠. 전력을 조달해줘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에너지원이 주가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BH 같은 종목들이 이 전력 인프라 다음 타자로서 올라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BHI가 앞으로 이제 SMR 주기기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HRSG 사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여기서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SMR 주기기 사업 진출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BHI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잠깐 옆길로 새서 좀 같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한 카테고리 안에서 좀 묶일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I의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결국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실적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은 당연하게도 이제 우상향할 걸로 기대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컨센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진율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우상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가 뜨고 있던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이제 뭐 2%, 4%, 5%를 넘어서서 6% 그리고 이제 9.6%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순이익률도 뭐 사실 2%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7.7%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PER도 이제 8배 수준까지도 떨어질 걸로 기대되니 사실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BHI의 성장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한 1차 슈팅 정도 나온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투자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HRSG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0%대로 아주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합 화력 발전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AI 개화로 인한 전력 수요가 이제 향후에 계속 증가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BHI도 같이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중소형주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는 BHI 살펴봤는데 지금 구간은 좋은 타점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오늘 덤으로 GNC 에너지 얹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이 조금 모으고 있는 흐름인데 같이 한번 주목해보시죠. 자,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났습니다. 한마디 정리해볼게요. 대표님, BHI는요? 네, LNG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원전의 BHI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역시 레츠고입니까? 네, 레츠고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한 종목씩 세 번째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대표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전주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첫 번째 SMR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이슈 두 가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SMR 키워드로 좀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뭐 건설에 대한 이슈, 다양한 여기에 재건에 대한 이슈 우리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수주라든지 국내 건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부실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소했던 부분 뭐 어느 정도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빙하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해외에서의 재건 수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건설 경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건설 경기라든지 플랜트 투자 규모에 따라서 회사 주가가 움직이고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의 원자재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의 매출 증가 부분도 어느 정도 소폭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우호적인 이런 글로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외에도 신규 광산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중장비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건설 중장비, 대규모 인프라, 현장에 대한 광산, 농업, 상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건설 경기 플랜트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전만큼의 회복세는 기대해 보기 힘들겠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에 따른 광산 개발, SOC에 대한 투자 부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굴착기나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매출 감소 부분은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양한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세 번째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결국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저 역시도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종목을 준비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저는 거의 이제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열을 올려가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들이 결국 종전입니다. 이 종전이 이제 진행이 돼야 이 불경기를 타파해서 살리기 위한 인프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종전이 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후티 반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빨리 이걸 제대로 해결해야 호경기로 제대로 이제 넘어가고 그랬을 때 이제 테러를 당할 위협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호경기로 가기 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밑작업을 해두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푸틴이라든지 젤렌스키와 만나서 또 러우 전쟁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중동의 평화를 도출해낸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저는 결국 이제 재건 모멘텀이 불어올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는 재건 수혜받을 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불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써야 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나고 재건이 시작되면 이 인프라 정책이 미국부터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건설기계, 시멘트, 뭐 더 나아가서 저는 페인트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움직일 만한 건 역시 건설기계라고 봅니다.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번 파동에서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영하 20도까지도 수소 엔진 실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인프라코어가 이제 엔진 쪽으로도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도 목표치의 11배를 초과했고 사업성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수익 엔진 제품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수익, 고마진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거기에 맞춘 고수익 엔진 제품이 수출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 이후에 이제 인프라 확대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재건이 아니라 종전 이후에는 인프라 확대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6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엔진 공장 증설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한 26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증설해가지고 캐파 자체가 늘어난 생산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규모의 경제를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한 내년 정도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인 만큼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제 경기 사이클 따라서 고점을 찍으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다시 한번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건설기계도.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거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는 좋은 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기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듣고 월봉 차트를 좀 봤더니 모양이 정말 이제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사이클이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인프라코어 만나봤습니다. 재건이 아닌 인프라에 포커스 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건설 기계뿐 아니라 엔진 쪽의 수익성도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로 두 분 일치했는데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면요. 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이클은 4년, 10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사이클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로 두 분이 약간 이렇게 패스 받는 듯한 이 호흡이 좋습니다. 사이클 역시 얘기를 해주셨고 이창대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면요.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재건을 보지 말고 인프라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프라라는 키워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